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한층 낮고 떨립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아빠가 만나는 그 여자, 그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그릇이었고 32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그 그릇이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제 안에 있던 것도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배신 앞에서는요. 그러니 자리를 잡기 전에 제가 하는 콘텐츠가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있는 지역과 지금의 시간을 남겨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틀어 은은한 소리를 배경에 두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남편은 문자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빠 오늘 퇴근하고 만나요 보고 싶어. 익숙한 문장 구조, 너무나 낯선 주어. 신이라는 이름의 여직원,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왔다는 그 사람. 처음엔 그냥 회식, 다음엔 출장, 결국엔 늦은 귀가와 함께 이혼 서류를 던졌죠. 당신하고는 이제 가치관이 안 맞아 젊은 사람에게서 설렘을 느껴. 마치 자기 계발서의 구절 같았어요. 참 실망스럽게도. 그러나 정말 아팠던 건 그가 떠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중립을 선언했다는 거였습니다. 큰딸은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재혼도 많고 아들은 엄마도 이해되고 아빠도 이해돼요. 작은 딸은 평소에 아빠한테 너무 하셨어요. 맨날 피곤하다고. 그 말이 목에 걸려 꿀꺽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서 있다가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다음에도 기분 맞춰주려 애썼는데 결국 남은 건 원망이었습니다. 미용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피부보다 더 깊게 팬 건 내 삶의 균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웃는 얼굴로 머리를 자르던 손이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6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절망이라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자유의 시작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토록 아팠기에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저는 65세 이혼녀이고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도 정리했고 아이들과의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은 젊은 여자와 살다 결국 또 헤어졌다는 소문이 돌더군요. 불쌍해서 어쩌냐. 혼자 늙어 죽을까봐 걱정이야.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요하고 단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날 결혼식 앨범을 버렸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던 26살의 나. 그 미소가 거짓이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지금의 제가 훨씬 진실하다는 건 분명해요. 엄마, 같이 살아요. 아들의 간청에 흔들렸지만 엄마는 아직 누군가의 짐이 되기엔 너무 젊어 라고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선택으로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가구 하나, 커튼 하나도 제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고요. 첫날 밤 달을 봤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달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야 처음 제 감정의 이름이 해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정화야. 이제 너를 위해 살자. 그 문장을 쓰며 저는 울었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정화로 살아가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허리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30년을 서서 일한 업보 같았죠. 그동안은 바쁘단 핑계로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았으니까요.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공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나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누군가와 걷지 않아도 괜찮은 아침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화야, 나랑 아침 운동 좀 하자.
예전에 친구가 몇 번이나 권했었지만 그땐 늘 바쁘다며 웃어 넘겼죠. 사실은 혼자 걷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나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그날 슬리퍼를 운동화로 바꾸고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처음엔 공원 한 바퀴조차 돌지 못했어요. 무릎은 덜덜 떨렸고 허리 통증은 여전히 존재했고 숨이 목끝까지 차오르며 어지럼증까지 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걷는다는 감각이 낯설고도 소중했거든요. 그 다음날 또 걸었고 그 다음날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자존감이었고 회복력이라는 이름의 생명력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걷다 보니 어느 날 아침엔 아주 반가운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 정화씨, 여기서 뵐 줄이야. 미용실 단골 김 선생님이 테니스 라켓을 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었죠. 테니스 재밌어요.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질문을 하다니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김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말했죠. 초보자반 있어요. 내일 한번 와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역 5살에 생전 처음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첫 라켓을 잡을 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도 들렸지만 어쩐지 웃음이 나더군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고 운동하는 게 그렇게 웃겨 하고요. 한 번, 두 번 공을 치면서 저는 점점 더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아갔어요. 땀 흘리는 기분이 너무나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내 땀은 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거였지. 이렇게 나를 위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어머, 정화씨, 땀 흘리는 모습 처음 봐요. 김 선생님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나조차도 나의 그런 모습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 달라진 게 보였어요. 허리가 조금 더 곧게 펴졌고 눈빛이 뚜렷해졌고 무엇보다 걸음걸이에 힘이 생겼어요. 이런 게 바로 회복이구나 싶었죠. 그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좀 바빠서. 바쁘다뇨. 무슨. 응, 엄마가 지금 살아보느라 바쁘거든.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웃었어요. 살아보느라 바쁘다니. 몇십 년 만에 처음 내뱉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전에 공원을 걷고 오후엔 커피 한 잔 내려서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처음엔 이게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게 삶이란 걸 알아요. 그렇게 나만의 루틴이 생겨갈 무렵 복지관에서 지우를 만났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5살 꼬마 아이였어요. 그 맑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이건 테니스 라켓이야. 공을 치는 거지. 와, 신기해요. 저는 지우예요. 할머니는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말했죠. 나는 정화라고 해. 할머니라는 단어에 걸림이 있었어요.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멈춤과 끝 같은 감정이 아직 낯설었거든요. 며칠 후 복지관 선생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정화씨, 우리 방과 후 교실에 자원봉사자로 함께 해보실래요? 처음엔 정중히 고사했죠.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아가는 중이라. 하지만 지우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결국 저는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가위를 들고 색종이를 자르고 풀칠을 했죠.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미용실에서 늘 같은 머리만 자르던 손이 이제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르고 붙이는 손이 되었거든요. 정화 이모,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세요. 매주 수요일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마주합니다. 그 눈동자들이 제 인생의 새로운 빛이 되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시니어 발레 수업, 우아한 움직임의 시작,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20살 때, 미용학원 다닐 때,
학원 앞 발레 학원 창문 너머로 분홍 타이즈 입은 무용수들을 보며 부럽다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배우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은 결국 40년 동안 날 묶어둔 족쇄였죠. 그 게시판 앞에서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해보자. 늦었어도 창피해도 이건 나의 삶이니까요. 발레복을 처음 입었을 때의 감각은 지금도 또렷해요. 몸에 딱 달라붙는 분홍색 타이즈와 검정 로타드, 허리춤을 감싼 얇은 스커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엔 실소가 터져 나왔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눈물로 바뀌었어요. 30년 넘게 거울 앞에 섰지만 그건 늘 남의 머리를 손질할 때였지. 제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거울은 아니었거든요. 발레 수업 첫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몸은 기억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움직이면 돼요. 그 말에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어요. 첫 동작은 너무도 어색했어요. 1번 포지션, 발끝을 붙이고 발 뒤꿈치를 열기. 쉽게 보였지만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한 발 한 발 따라 했어요. 음악이 흐르고 몸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딱딱하게 굳어 있던 마음도 따라 녹아내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칼, 그런데 눈빛이 또렷하고 반짝였어요. 어머, 정화씨, 오늘 표정이 완전 소녀 같아요. 옆자리 선생님의 말에 웃으며 말했죠. 발레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 추는 거였네요. 며칠 후 영상통화가 왔어요. 큰딸이었죠. 제가 발레복 차림으로 화면에 나타나자 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진짜 발레를 배우시는 거예요? 응, 작은 공연도 준비 중이야. 말끝에 머뭇거리던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예전엔 반대했었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엄마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전 딸에게서도 오랜 시간 무언가를 강요받았던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좋은 엄마, 조용한 아내, 다 참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 그 모든 틀에서 지금에 와서야 빠져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테니스를 치고 오후엔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리고 발레 연습을 해요. 처음에는 그저 체력 회복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정화씨, 이제 진짜 예술가 같아요. 복지관의 동료 선생님들이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이라는 커다란 무대 위에 새로운 색을 칠하는 예술가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년 만에 듣는 그 사람의 소식. 아들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죠. 젊은 여자는 벌써 떠났고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엄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만 알았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몰랐던 것 같아. 베네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빠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도 사실은 그저 습관이었는지도 몰라. 그때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 자주 하던 말.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그 말이 거짓이었던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위안이었다는 것도 이제는 알아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곁에서 늙어가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진짜 사랑일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젠 너희가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요즘 정말 행복하거든. 그리고 벚꽃 흩날리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해줘. 엄마는 이제 괜찮다고. 우린 각자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라고. 그날 밤 일기장을 폈습니다. 오늘은 깨달았다. 사랑한다는 건 집착이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그들의 삶에서 조연이 되어주는 것,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각자의 삶을 살 때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발레 공연 있어. 보고 싶으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엄마는 이제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거든. 하지만 온다면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너희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발레 공연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화야, 영숙이 떠났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숙이는 제 미용실의 단골이었고 그보다 오래된 친구였어요. 30년 가까이 한 달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찾아와 웃던 얼굴. 그녀가 그렇게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인생이 오버랩 됐습니다. 늘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던 그녀. 자신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친구. 그런 삶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추모사가 이어졌지만 그 말이 어쩐지 너무 슬프게 들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없었을까? 그날 밤 잠들 수 없던 저는 복지관 발레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요양원에서 공연하면 어떨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늦게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시작된 요양원 순회 공연은 자꾸 조용하게 시작됐어요. 처음엔 몇몇 어르신들만 휠체어에 앉아 지켜보셨고 그중 한 분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발레 선생님과 함께 요양원 어르신들께 간단한 발레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손동작, 상체 회전, 그리고 단순한 리듬 따라하기부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자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발을 잡고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화 씨,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80을 넘긴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영숙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살아있다는 건 끝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더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영숙이에게도 이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녀가 못다 핀 꽃이라면 나는 그 꽃을 대신 피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의 공연은 요양원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됐어요. 하루하루 살아있는 움직임 속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쉬는 법을 배웠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선 이유를 아시나요? 요양원 대강당에서 마이크를 잡은 제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단했어요. 6년 전, 저는 65세의 이혼녀였습니다. 30년 운영하던 미용실을 정리했고 남편은 떠났고 자식들과는 멀어졌어요. 객석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테니스를 치고 아이들과 책을 읽고 발레를 추며 제 삶을 춤추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객석 뒤편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큰딸, 작은딸, 그리고 아들, 그들이 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잠시 저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무대 뒤에서는 나처럼 늦게 시작한 시니어 발레단 동료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흐르고 우리 모두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삐걱대는 무릎,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뚜렷했어요. 우리는 춤을 추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춤을 추며 저는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고요하게 걸었던 새벽공원,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 처음 발레 수업을 들으며 느꼈던 수치심과 설렘,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기꺼이 안고 살아가는 제 삶. 마지막 포즈를 취하며 눈을 감았을 때 객석에서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박수는 제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격려였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멋져요. 큰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토록 오래 참고 살아온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평온했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죠. 정화야, 너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인생 막을 살고 있어.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한 너로. 그리고 이 행복한 변화가가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빛이 되어준다면 그게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후지.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복지관의 요양원 공연은 입소문을 탔고 다른 지역 요양원에서도 우리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발레 공연이 아니라 늦은 시작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으니까요. 한 요양원에서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어. 그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힘이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건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분들의 시간 속에 새로운 빛을 켜는 일이구나.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발레를 못 추는 분들께는 손 운동을, 움직임이 가능한 분들께는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렸죠. 정화 씨, 발레는 예술이지만 당신은 지금 인생 자체를 예술처럼 살고 있어요. 복지관의 한 선생님이 말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사실 그 모든 게 영숙이 때문이었거든요. 영숙이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한 이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우리는 발레를 가르친다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감각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발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을 섬세하게 다루는 연습이었으니까요. 자, 오늘은 5번째 동작, 아라베크를 해볼게요. 한쪽 다리를 뒤로 뻗고 팔을 앞으로 길게. 요양원의 작은 강당에 발레 음악이 흐르고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그 음악을 따라 이어졌어요. 조금씩 흔들려도 괜찮았어요. 그 자체가 감동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요양원 어르신이 손편지를 주셨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 씨, 당신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는 노인이 아닙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정말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동이었고 고마움이었고 무대가 아닌 일상에서 받은 가장 아름다운 상장이었어요. 그 즈음 복지관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어요. 시니어 발레 페스티벌, 전국 발레단 모집,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망설이던 저에게 요양원의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정화 씨, 우리를 이끌었잖아요. 이번엔 무대에서도 함께 서봐요. 그 말에 등을 떠밀린 듯 신청서를 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공연은 서울의 한 시민문화센터에서 열렸어요. 관중석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엔 저희 아이들도 자리에 있었어요. 공연 전날 긴장된 마음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 비친 나, 주름지고 흰머리가 듬성듬성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나.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발레 슈즈에 리본을 매만졌어요. 공연 시작 전 발레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화 씨, 당신은 우리 팀의 중심이에요. 당신이 우리 모두를 바꿨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지만 입꼬리는 절로 올라갔어요. 드디어 음악이 시작됐고 무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손끝을 길게 뻗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발끝으로 섰어요. 그 순간 제가 65살이라는 사실도 이혼녀라는 꼬리표도 모두 잊혀졌어요. 뼈, 나는 그저 무대 위에서 나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닌 단지 정화라는 사람으로.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저희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진짜 멋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영수가, 너 대신 내가 해냈어. 우리의 삶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었어. 그날 밤 다시 일기장을 폈어요. 정화야, 이제 너는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반짝이는 별이 되었어. 이제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공연 이후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제 안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요양원 무대에서 내려온 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아이들과의 거리감. 그때는 끝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어쩌면 제 인생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요즘도 여전히 매일 아침 테니스를 치고 점심에는 복지관 아이들과 책을 읽고 오후엔 발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주 느린 템포로 삶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화야, 오늘은 네가 행복했니? 이 질문은 예전 같으면 사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었어요. 딸이 어느 날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발레 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 말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엄마로서 조언을 해주기보다 그저 같은 사람으로 그녀의 선택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예전처럼 복원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조금 더 솔직해졌고 그 솔직함 속에서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들도 자주 연락을 해와요. 때론 테니스 라켓을 들고 찾아오기도 해요. 예전에는 아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엄마였다면 지금은 함께 운동하고 삶을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엄마, 왜 이제야 이런 삶을 사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거란다. 클리셰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요즘 저는 지금의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해요. 젊은 날엔 거울을 보면 피부의 탄력이나 화장의 완성도를 봤지만 지금은 눈빛을 봐요. 내 안의 생기, 따뜻함, 용기 같은 것들이 그 눈빛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살피죠. 복지관에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화 씨, 예전엔 자신을 가꾸는 게 허영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건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였네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미뤄왔어요.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이 바빠서. 하지만 그 때문에는 사실 핑계였을지도 몰라요. 자기 삶에 침묵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최근엔 발레 외에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색을 고르고 붓을 드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졌어요. 처음으로 그린 그림은 공원 벤치에 앉은 제 모습이었어요. 그림 속에 저는 머리가 희고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침대 머리맡에 걸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말해요. 정화야, 오늘도 너답게 살아보자.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어요. 늦은 나이에 예술을 시작한 인생 이야기,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무대에서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5세 이혼녀였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자식들과 멀어졌고 직업도 내려놓았죠. 그 모든 걸 잃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 중 몇 분은 눈물을 훔쳤고 젊은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한 건 대단한 성공담이 아니라 늦게라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딸이 공연 영상과 강연 영상을 모아 엄마 아카이브를 만들어 주었어요. 파일 이름은 정화의 두 번째 인생. 그걸 보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는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 한마디가 지난 30년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있어요. 65세의 정화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 단지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화면 너머에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어쩌면 당신도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65세의 평범한 여성, 정화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무너진 삶과 자식들의 오해, 30년간 운영하던 미용실마저 정리하면서 시작된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점차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처음엔 아픔이었지만 이혼은 오히려 정화에게 자유를 안겨주었고 그 자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걷기, 테니스, 자원봉사, 발레, 그리고 그림. 그 모든 처음들은 단지 취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인생을 새롭게 그려가는 세계자선이었고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해주는 손길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건 정화가 그 변화사 속에서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요양원 어르신들은 그녀로 인해 늦은 삶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대 위의 발레 공연은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막이었고 그 속에서 정화는 완전한 자신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화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가장 빛나고 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늦은 장면일지라도 그 한 장면은 누구보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지금이 당신 인생의 가장 빠른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스크립트 종료. 편안한 밤 되세요.